참 예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드래프트가 이제 발표가 되고 각 구단마다 이제 내년 신인 선수들을 선정한 이후에 학폭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각 구단도 또 선수도 해당 당사자들도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정세영 기자가 뭐 다양한 취재도 해오셨고 오늘 네. 아주 그 좀 애매할 수 있는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명이나 이런 거는 거론하지 못하고요. 이게 또 예민한 문제고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각 구단에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각 구단이 이제 이 학교 폭력 이슈가 몇 차례 불거지는 바람에 그렇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 역시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게 이제 기사도 지금 뭐 한 차례 나왔고 네. 또 드래프트가 끝난 뒤 좀 뭐 그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서 어떤 또 이슈가 네. 이렇게 생기면서 이 학폭 이슈가 상당히 각 구단들이 엄청 신경 쓰는 그렇죠. 지금까지 신경 쓰는 이슈인데 제가 왜 이걸 좀 이렇게 발제를 했냐면 이 드래프트가 끝나고요 보통 다음 날에 이 메디컬 체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슈가 그 뭐 게시판에 글이 하나 또 올라오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또 그 드래프트가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좀 이슈가 돼 기자들 사이에서 기사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슈가 되면서 각 구단들이 이제 최종 체크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매지컬 테크라는 것은 이제 10명의 선수, 11명의 선수가 딱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체크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구단이 아니라 여러 구단들이 다시 한번 이 2중, 3중으로 사소한 거라도 그렇죠. 얘기해라. 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거는 알고 있다, 우리도. 네. 너네 여기 있는 생기고.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는 네. 하나도 없다. 네. 하지만 사소한 찜찜한 거라도 하나 얘기를 해달라라고 있으면. 그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좀 이슈가 되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구단들이 이제는 학교폭력 그 위원회, 학폭위원회가 열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 학폭위는요 네. 안 열릴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김진롱 PD하고 해서 네. 제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폭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학폭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자는 피해자가 전학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공소권 학폭이- 없음이래요. 학폭위가 안 열리는군요. 안 열려요. 같은 학교에 안 다니고 있어서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조사가 진행돼요. 그렇죠.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경찰 조사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피해자 강력 사건을 휘말린 피해자가 계속 이 사람을 마주해야 되고 그렇죠. 그 상황을 떠올려야 되고 해서 대부분 진짜 막 악독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폭위가 거의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학폭위가 개최 여부는 열렸냐, 중요한 게 개최 아니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상한 쪽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각 구단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네. 그 선수에 대해 근데 너무 정보가 적다고 해요. 사실 모른 채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또 좀 해보고 싶고 지금 이 프로야구, 야구 이제 고교야구나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는 이거 걸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데 그렇죠. 한번 최근에 이제 김유성 선수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약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네. 혹은 해고 내가 뭐 법적인 뭐 그것만 받으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네.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 폭력이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이 구단에서 그럼요. 아니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너 이제 이거 하면 끝이야. 그럼요. 너 네. 야구 선수 생활 인생이 끝이야. 네. 이런 걸 알고 선수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자 단체 생활을 하는데 어떤 A 선수가 후배들을 쫙 모았어요. 그래놓고 뭐 이제 집합이죠. 네. 거기서 조인트 하는데 깠어요. 이거를 왜 학폭으로 봐요? 근데 그건 학폭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그냥 그 학교에서 그런 얘기도 네,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조인트 하나 깐 게 그게 왜 왜 학교냐? 왜? 아니, 그게 정말 사고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네. 그거에 공포를 느꼈고 그거에 피해를 그렇죠.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물리적인 근데 힘으로 아직까지 때리는 그런 게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 운동부에는 어느 운동부나.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부도 그렇고 저희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럼요. 아마 뭐 이 위기 질서가 강한 데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직장 내 네, 폭력 그런 것까지 뭐 이제 이런 아예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학폭들이 이제 감독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요. 예. 최근에 제가 취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A 선수가 있어요. 좀 몇 해 전 이야기인데 그런 게 이제 적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감독이 그 해당 선수한테 6개월 출장 정지를 준 거예요. 출장 정지. 자체 징계. 자체 징계로. 학교 자체 징계. 네. 아니 학교 자체 징계 아니고 아니요. 개인 자체. 아 징계. 감독이 감독 감독 권한으로. 네, 근데 권한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어. 근데 다시 그 학폭위원회 비슷하게 이제 열렸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 선수가 다시 1년을 받았는데 이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장기를 받은 거잖아요. 이중잖아요, 이것도 받고 결국은. 이것도 아. 받고. 네, 네. 둘 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님들의 역할이 이걸 딱 있으면 알리든지 확실히 이 선수를 뭐 선수생활 못하게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구단들이 너무 예민하게 지금 다가서는 문제라서 예,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뭐 배우도 시구를 가려고 하다가 이게 뭐 네. 이제 밝혀지면서 학폭 얘기가 나오고 뭐 출연하는 뮤지컬까지도 뭐 영향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학폭이 특히 뭐 요새는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운동부 선수들은 뭐 각자 내부 교육이 있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생각이 됐던 거고 사실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일반 학생과 운동부가 이렇게 겹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만날 일이 그런데 없죠. 요새는 심지어 뭐 그런 경우 말고도 네. 이 팀 내, 그러니까 운동부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예전엔 좀 용인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구조적으로. 사실은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지금 뭐 소문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 드래프트 총 110명의 네. 안에 뭐 뭐 3, 몇 명 4명의 있다. 선수가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서 이제 지금 하면 나올 텐데 예. 제발 선수들이 좀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학교랑 결국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아마야구 때 벌어진 일들이고 그렇죠. 결국 이거에 대한 뒷수습은 KBO로 넘어와서 지금 KBO 구단이 하게 되는 약간 구단이 그 피탄을 맞는 듯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느낌이 좀 맞아요.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 아마야구를 관장하고 있는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먼저 학교랑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액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신입 선수들이 이제 신인 선수들이 오면 구단에서 각종 다양한 교육을 합니다. 네. 뭐 미디어 대응 맞아요. 교육도 하고 이제 뭐 구단의 뭐 파트별로 교육을 딱 들어가는데 지금 아마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상위 이제 고등학교로 지나간 선수들은 대한야구협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네. 좀 이렇게 강사들 그간의 사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좀 올해는 느꼈을 거예요. 뭐 실명 거론은 못하겠지만 이번 드래프트에 무조건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한 두세 명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번에 지명을 못 받았어요. 네. 자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좀 징계 아닌 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선수들이 네. 두세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를 이제 전파가 되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그래서 이게 선수들이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야생의 시대에는 아유, 그거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맞아요. 얘기고요. 너무 지금은 옛날 얘기예요. 네, 아닙니다. 네,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네. 댓글에 네. 일본은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일본 고교야구도 되게 즐겨 열심히 네네. 보는데 일본은 일단은 그 고교야구 연맹이 먼저 징계가 가요. 고교야구 네, 연맹에서 고교야구 연맹에서 그 선수한테 징계가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학교에 아예 그 대회 출전 정지를 걸어요. 그냥. 그래서 그 해당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학폭이 벌어지면 그 해당 학교는 아예 그 학교 자체가 네, 학교 자체가 그 최근에 뭐 열린 그 고시엔 대회 아예 출장 정지가 돼서 그 학교가 아예 못 나가요. 네. 네, 그 정도로 그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아예 대회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더 지도자나 이런 선배들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좀 더 깊게 보고 있죠, 일본은.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예전에는 이제 뭐 감독 코치들이 뭐 사랑해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폭력을 정당화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게 대물림이 돼서 그게 뭐 맞습니다. 네. 운동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뭐 당연히 맞고 공부를 하는 걸 당연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손대는 감독 코치들 거의 네, 없잖아요. 거의 없죠. 예, 언어로라도 네. 그러지 않으니까 그 선수들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딱 끊기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오사카의 야구 명문학교 야구부가 진짜 프로 배출 많이 한 학교거든요. 그 구하타랑 네네네네. 기와라를 네. 배출한 피에라쿠. 피에라쿠? 야구 없어졌어요. 피에라쿠. 그 학폭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 진짜요? 그냥. 피에라쿠는? 네. 거기 완전 야구부를 저희로 그러니까요. 따지면 뭐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그렇죠. 학폭 때문에 야구 네네네. 없애버린 거랑 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확실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구단도 알고 그렇죠. 각 학교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제 얘가 엄청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하니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전국대 성적도 걸려 있고 맞아요. 전국대 성적은 당연히 대학 지나가는데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하니까 얘의 일탈을 눈 감아 주는 부모들이 그렇지. 꽤 많았어요. 과거에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선수는 가면 안 돼요. 프로나 뭐 더 좋은 상급의 네. 학교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네. 예, 많이 저도 이게 제도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는 지나온 일이라서 뭐 어쩔 뭐 지나온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뭔가 확 이게 없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뭐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그런 선수가 나왔을 때 뭐 아예 안 돼 이런 게 약간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흐지부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선례가 지금 이제 김유성 선수라고 네, 네, 이야기를 네,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매조지를 짓고 빨리 결정을 지어서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어제 방송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김진롱 PD 이야기했던 대로 어쨌든 아마추어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제 프로 구단이 책임을 지는데 지금 프로 구단들은 어찌됐건 이게 아무래도 뭐 그룹 소속의 구단이다 보니까 다 이 학폭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구단 내부적으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뭐 한 두세 명, 세네 명의 선수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구단들도 지금 그거를 알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뭐 어떤 구단은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지명권까지 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뭐 밝혔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뭐 기사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게 좀 대처하겠다. 이렇게 어제 그 11일 날 현장에서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아마 뭐 예전과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테고 구단 또 선수들도 생각의 전환이 많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